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2월 2일, 드디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항상 12월마다 우울했었죠. 우리 대주주 양도세도 있었고, 항상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많았었는데, 올해 12월은 다른 때보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또 최근에 바닥 종목들 위주로 쇼커버가 좀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생각보다 거래량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12월 달에 최저점 바닥에서 좀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또 기대감이 있고, 또 앞으로 12월, 1월, 2월을 빛낼 수 있는, 내년까지 빛낼 수 있는 종목은 없는지 오늘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부탁드리겠고, 파이팅 댓글, 불사조 너무 좋다, 이런 댓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젯밤 그리고 또 오늘까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어떤 종목들을 오늘 말씀드려야 되나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기쁜 점은 뭐냐면 그동안 계속 강조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또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매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하다 보면 이거 올라가면 저거 좋다 그러고 저거 올라가면 저거 좋다 그러고 오늘 급등한 거 좋고 어제 좋았다고 한 거 갑자기 버려버리고 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그렇죠? 정말 좋은 기업들이 1년 내내 오르지 못한 건 사실이고 10개 중에 9개가 실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1년 내내 떨어졌고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주가는 오를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돼요. 내가 시컨 가지고 있던 종목이 또 다른 종목 급등한다고 이동했다가 그거 급등하면은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종목을 기다려도 되는 건지, 지금은 아직까지 불이 붙지 않았지만 앞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종목인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테마주, 역시 올해는 뭐 로봇주, 두산 로보티스를 필두로 AI 로봇주, 실적 상관없이 주가 급등하는 게 많았고, 또 신규 상장주, 에코프로 머티가 급등을 했어요. 실적이 상관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식은 기대감이고, 최근에 시총 10조, 5조, 7조, 매출도 없는데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정말 실적 좋은 기업인데 안 올라요. 그게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지만, 그런 종목들 또 당연히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장주 안에서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만 있다면 우린 자신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미국도 이제는 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또 소비가 꺾였고 이제 고용도 꺾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유럽도 CPI가 2%대 나오죠. 그럼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물가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환율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갈 거고, 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금리 인상 피해주들이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도 된 이 마당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고, 최근에 한 3, 4일 올라서 어떤 테마가 붙어서 2배씩 올라가는 종목들 나와요. 그 기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산타랠리 필수 종목 최저점 바닥 대형 호재 임박 대박 주식 탑10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 준비해 주세요. 정말 다양한 일주일 중요한 뉴스들 정리해보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10개로 추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현재 보시면 18만 9천 명이 달성이 되고 19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사조 종목 분석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꼭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지금이 중요합니다. 업로드 영상은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진행을 하지만 매일같이 멤버십 라이브, 여기 멤버십 카테고리 보이시죠? 여기서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왜 갖고 가야 되고 왜 이런
이런 이유가 있고 실적은 어떻게 되고 분석을 정말 자세하게 해드리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1시간씩. 멤버십 하루 4,000원이니까 꼭 가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단기 매매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라든지 또 실시간 종목 진단 멤버십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정말 걱정이 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여기 010-9152-5453으로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모티콘도 이제 2년짜리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사조 멤버십 꼭 가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편집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 12월 달에서 지금 또 설레고 또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작아졌죠?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설레요. 그래서 주요한 이슈들 먼저 정리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최근에 미국 증시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증시 떨어지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미국 증시 S&P 신고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르고 있는 이렇게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어설프게 미국 쪽 떨어지는 쪽에 베팅하면 우울증 올 수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좀 조정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치고 갈 수도 있고 그건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빠지게 되더라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좀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조정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하방 쪽에 베팅하는 건 위험하다. 일본 증시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외국인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현선물 많이 팔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0원대 유지하고 있어요. 이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1294원인데 아마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1200 초반도 갈 수가 있고 달러 강세 때문에 피해를 봤던 아시아 증시가 정말 큰 기회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늘 말씀드렸죠. 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냐 하면 올해 인도 증시도 좋았고 베트남 증시도 좋았고 여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1294원이고 일본 엔화나 위안화보다도 잘 버텼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 대세가 또 신흥국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펀드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미국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자재 부국이고 이 원자재가 부국인 나라가 라오스도 있습니다. 베트남도 있지만 라오스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부국인 나라가 앞으로 뜰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자원개발주라든지 광산주 이런 게 뜨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증시가 고공행진 훨씬 더 좋아요. 다른 나라 증시보다. 중국보다 더 좋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경제 성장률 5%라 할지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성장률 자체가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라고 보여지고 또 현대차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도 1위로 올라섰고 그러니까 여기가 2차 전지 핵심 소재도 있고 뭐 니켈, 구리 이쪽 매장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네시아 쪽이나 뭐 이 관련된 기업들이 자원이 부국이라서 그래요. 여기저기 펀드 추천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산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특히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인도네시아 방금 보여드렸는데 라오스 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기사가 이게 한 며칠 전에 나온 건데 광물자원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평균 나이가 24살이에요. 라오스가. 그러니까 이런 데가 뜰 수밖에 없어요. 금구리, 아연, 뭐 주석, 철광석 엄청 많다고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또 라오스나 인도네시아 쪽에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라오스 정부의 광물자원 관리 강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차기 원자재 공급선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라오스다. 요새 라오스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 보면은 동급만 위기 속에서 광물 산업이 크게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아마 중국하고 라오스 또 태국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예요. 그래서 중국 자금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개발이 되고 있다. 이 부분 뉴스 나온 거 꼭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볼 수 있다면 어찌됐든 이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한 번 딱 오르고 나서 제자리예요. 근데 한 번 딱 올랐을 때가 이때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올라갔던 거죠. 코스닥도 보시면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확 급등하고 나서 횡보 들어가고 있어요. 횡보. 근데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우리 금융위 부위원장도 일시 금지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3개월 연장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게 맞고 되게 된다면 굉장히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함부로 공매도를 많이 못 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됐죠. 왜냐? 우리가 매도 효과에다가 계속 물량 쌓으면 못 올라갑니다. 누가 사서 올려주나요?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로 장난을 치는데 공매도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 투자자는 원래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그동안 단순한 일탈로 치부를 해왔는데 이제는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10개 중에 9종목이 올해 1년 내내 떨어지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마침 무차입 공매도가 걸렸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했고 또 우리가 이 금지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공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6월까지 최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전산화가 필요하죠. 우리가 집에 도둑 들 때도 우리가 도어락을 뭐하러 하고 세컴을 뭐하러 하나요? 애당초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 이 룰을 어기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업틱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는 게 우리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최근에 황당한 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바닥주 안 오릅니다. 안 떨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선 테마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덕선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로 또 급등을 하더니 지금은 또 한동훈 씨 테마주로 엮였어요. 이 대상홀딩스 우, 덕성 우. 차트 보면 황당합니다. 대상홀딩스. 이게 주가가 연상 가는데 결국은 기업 가치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사진 한 장 때문에 급등을 했죠. 대상홀딩스 한번 우 보세요. 이런 것도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연상 5방 갑니다. 그러니까 실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한 거거든요. 덕성 우. 이게 매일 이게 상한가 칠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대상홀딩스도 기업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테마주 엮여서 올라가는 이런 씁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있죠. 하회 경고에도 이제 비웃은 S&P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금도 괜찮고 금리 인하 시점이 갑작스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웰 의장이 금리 안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갑자기 막 작년에 엄청 올려서 미국 이제 경기 침체 오고 망할 것처럼 했는데 올해 1년 내내 미국 증시도 괜찮고 완전 반대로 주가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물가만 잡히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하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막상 인하한 다음에도 처음에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얘기까지 왜 나오겠어요? 지금 물가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고용이 꺾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미국만 좋았던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만 좋았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더욱더 긴축적으로 적절하게 바꾸는 게 적절한 판단되면 그렇게 할 준비는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구나.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버스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요렇게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횡보 들어가다가 주가가 만약에 반등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이 윗단을 강하게 올라갈 모멘텀이 없어요. 공매도 금지도 있고 지금 미국 증시도 강한 상황
또 뭐 더 이상 우리 괴롭혔던 그런 악재들이 없고 양도세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신저가를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닥도 전고점을 갈 수가 있고 950포인트 다시 갈 수가 있고 코스피도 전고점 2660을 돌파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를 한번 제가 봐드리면 작년에 정말 부르짖었던, 또 이 가격은 제가 엄청 강조드렸던 가격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미 그 가격이에요. 올해 7월달 가격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데 SK 하이닉스도 7월달 가격을 뛰어넘었죠. 여기는 뛰어넘었어요. 근데 큰 차이 없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반도체도 오르는 것만 오르는데 삼성전자 손절했는데 분위기 반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이 떠난다고 했는데 증권사 보기 좋게 틀렸죠. 이건 맨날 틀립니다. 공매도 금지가 우리나라 호재예요. 무조건.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53%까지 올랐고 작년에 49%였고 삼성전자는 영원히 안 될 것처럼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대규모 자금 이탈이 아니라 삼성전자 보유율이 역대 최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AI 관련주도 오늘 탑10 종목에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D램 가격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 AI 스마트폰 픽셀 8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AI를 탑재한 PC도 내년에 출시할 전망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AI PC 경우에 기존 제품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이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디바이스 AI 특화된 반도체 D램 생산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면 내년에도 이 HBM 시장이 확대되면서 엔비디아 효과를 볼 것으로 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민 투자자가 3조 이상 순매도했어요. 집중 매도. 그럼 보통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공매도 금지도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이 만약에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한 번의 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전망이 일단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 12월 달에 반도체가 급등할지 안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착안을 해서 그 안에서 핵심 종목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 메모리 가격이 30% 폭등했고 내년 반도체 45% 그리고 우리가 수출 쪽에서도 반도체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20조 흑자액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작년에 다 매도했단 말이에요. 특히 올해 또 많이 매도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사고 워낙에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가격이 4분기에만 30%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적자를 냈던 부분들이 흑자로 바뀌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턴어라운드라 그러죠. 지금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AI 로봇이 왜 올라가나요? 수백억씩 적자 나는데 시총 10조예요. 두산 로보틱스도 매출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주가 급등했습니다. 뭐 2차전지, 뭐 금양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AI 챗봇 중에 실적 제대로 나오는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매출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C용 D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 AI 시장이 급성장한 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HBM 시장 회복되면서 일반 D램이 5배 정도 비싸거든요. HBM이. 가격이 비싼 만큼 실적 기여도가 높아서 3분기 매출에서 HBM 그래픽 비중, D램 비중이 20%에 달하니까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수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내년에 영업이익 좋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10만 전자 이야기까지 삼성전자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설픈 걸 하면 안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혜를 보는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여기서 착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10만 전자 가게 되면 이제 재고 자산이 이제는 이제 올해 이제 공급도 줄였으니까 가격 상승에 탄력을 더한다. 그래서 막 10만 전자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AI 서버 침투율이 확대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고 가팔라질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더 강해질 것이다. 외국인 산다. 이 부분에 착안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 삼성전자 관련주 안에서는 우리가 부품주도 있고 뭐 삼성전자 반도체 주식을 먼저 삼성전자를 필두로 쭉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제가 봐드리면은 뭐 AI가 같이 있는 종목들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지금 노트에 적어가시면서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와 달라서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는 게 사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예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 PC도 있고 뭐 3D TV, 뭐 자동차, 여기에 전장, 지능화, 뭐 IT 쪽 첨단 수요가 늘어나면서 활용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 관련주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추천이 나온다는 것은 한 번 더 파동을 탄다라고 봤을 때 7만원, 72,000원 라인에서 좀 자리를 잡고 한 번 더 오르게 됐을 경우에 정말 8만, 9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예상치 못한 큰 대량 거래 음봉만 나오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AI 관련주로 편입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특히 SK 하이닉스도 매출 비중이 크잖아요. HBM3 쪽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예전에 이제 이런 종목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한번 오른 다음에 위에서 버티는 종목은 코스맥스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여져요. 오른 다음에 중요 라인은 지키면서 이게 오른 듯 만 듯 하면서 오랫동안 위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한 번 파동이 더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맥스처럼 화장품주 안에서 요런 SK 하이닉스가 파동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SK 하이닉스도 우리가 15만, 16만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삼성자 들어간 것 중에는 삼성전기 있죠. 여기가 또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삼성전기. 우리가 삼성자 들어간 종목들 안에서 이제 좀 좋은 것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기도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뭐 MLCC 요런 그 부분들 안에서 요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긴 또 2차전지 올라서 너무 올라서 살 게 없다는 기사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지 BH를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PC 시장이 바닥을 찍고 견조한 실적 이어간다. PC 하락세가 완화되면 내년에 성장한다. 여기에 전장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게 여기에 LG전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장 부품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주목도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장 가능성 대비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에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부가 적층 세라믹 컨덴서 MLCC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MLCC AI 반도체 쪽에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우리가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 기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15%까지 성장한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MLCC에서 전장 비중을 내년에 25%로 늘리고 평균 판매량과 ASP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삼성전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 들어간 것 중에. 그러면 최근에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매물대예요.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좋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공매도 금지되어 있을 때 삼성전기도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우리가 탑10 종목에 대형주 넣어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AI 관련주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AI, 반도체, AI 부품주 하나하나 봐드리면 삼성 SDS예요. 최근에 강조드리고 엄청나게 주가가 잘 가고 있죠. 지난달에 계속 올랐어요. 삼성전기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삼성 SDS하고. 그러면 삼성 SDS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높은 성장하고 재평가하는데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삼성 SDS도.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그 삼성전자 DS 부분 생성 AI 도입 사업이 MSP에 주로 반영이 되고 삼성 SDS 인력이 400명 이상 투입됐기 때문에 매출이 2천억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MSP 매출이 1조 2천억을 전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 자체가. 그래서 AI 관련주 우리가 대형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10년 만에 올라갑니다. 10년 만에. 삼성 SDS가 좀 무거운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포기하지 마시고 올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산데 또 떨어지면은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파동이 세게 나왔을 경우 이렇게 조정 사이클이 나와요. 조정됐을 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도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요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106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핵심이 눈이에요, 눈. 그게 카메라 모듈. 그래서 MC넥스가 그나마 그동안 계속 소외가 됐었는데 여기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 인공지능의 눈으로 불려지면서 외부 물체를 인식해서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변환하는데 생성형 AI 탑재 시장을 이끌고 있고 실제 삼성전자가 내년 선보일 스마트폰에 생성형 AI를 탑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장을 한다는 건데 폴더블 제품 확대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폴더블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성능 개선이 또 예고가 돼서 여기에 또 삼성 전기 얘기 나오고 있죠. 카메라 모듈 쪽. 그래서 그 애플하고 구글 중국 업체도 고성능 카메라에 힘을 주고 있다면 요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 부품 재택이 늘수록 두께에 영향을 주니까 기술 초격자가 부각이 된다고 하니까 국내 관련 기업으로 MC넥스를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협력사로 MC넥스가 초소형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기술력 바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 우리가 멀티 카메라 모듈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MC넥스가 삼성전자 휴대폰의 모듈 설계 개발에 참여해서 우리가 요거 뭐라 그러죠? 자동 떨림 보정 기능, 광학식 손 떨림 방지, OIS 공정을 자동화하려는 원가 생산량을 개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개선이 됐죠. 우리가 그래서 요 부분을 주목하면 돼요. 약간 큰 기업 중에. 그래서 AI 관련주가 또 들어가고 자율주행 들어가는 MC넥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랐죠. 올랐는데 하도 떨어지다가 올해는 8%밖에 안 올랐어요. 하지만 월차트 기준으로 바닥권에 있으니까 위로 거래가 터지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업들 이외에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뭐죠? 한미반도체예요. 여기는 우리가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미반도체도 좋지만 한미반도체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조정이 안 나오고 버티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굳이 본다면 우리가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멤버십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를 때 지르고 떨어질 때 미리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2,500원에 거래량이 나온다. 그때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 한 7,000원, 6,000원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려는 양봉이 나올 때 이스페타시스가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여기도 월차트로 거래량이 좀 부족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가게 된다면 이스페타시스를 올라갈 때 보시면 되시고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최근에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약간 좀 약합니다. STI도 최근에 버티고 있는 기업이에요. SNS텍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 거래량이 위로 터지는지 체크해 주시고 ISC 여기도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ISC나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게 치고 가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H 같은 기업도 사실은 바닥권에서 못 오른 기업이에요. 여기도 근데 거래량이 좀 적어서 이 기업은 거래가 터진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P, SP가 워낙 강하거든요. 가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HP, SP가 워낙 강한데 이렇게 달릴 때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동안 횡보할 때 샀었어야지 달릴 때는 이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게 됐을 경우에 볼 수 있는 기업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셨죠? 하나마이크론도 버티고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 많이 오른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정 이후에 달릴 종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기업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핵심 나누가가 있어요.
여기는 자율주행과 함께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월차트로 조정을 심하게 받은 기업이 또 나무가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또 조정을 잘 가고 있다 많이 받았죠. 올해 첫 번째 제가 유니퀘스트 소개시켜드리고 주가 급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객사가 삼성전자고 전면 카메라 모듈 쪽이고 후면 카메라까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여기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가전사업부나 청소 로봇 여기에 AI 탑재되는 핵심 부품 뭐죠? 3D 센싱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투자한 라이다용 반도체 개발 업체에다가 자율주행 핵심 부품 고정형 라이다 공급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핵심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핵심이 고정형 라이다 모듈 솔루션 확보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정형 라이더 모르시는 분들이 회전 부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소형화할 수 있는 거, 구조가 단순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정형 방식이 기계식보다 훨씬 더 주목받고 있는데 그거 최대수해 줍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고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다가 좋아지면서 XR 자율주행 성장 모멘텀 국내에서 유일하게 3D 인식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이나 우리가 뭐 3D 센싱이라든지 오토모티브, 자동차, 우리가 IoT, VR, AR 여기에까지 장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조정받은 걸 말씀드릴게요. 많이 올라 있는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에 주가 폭등했습니다. 그 전에는 또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가 거래량이 엄청 터졌다가 내려와서 아직 주목 못 받지만 최근에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조정받았을 때 요럴 때 12,850원 요럴 때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무가 같은 경우를 주가가 싸고 월차트 지난달에 굉장히 세게 올랐습니다. 공매도는 원래 안 됐지만 이렇게 20%씩 지난달에 오른 게 공매도 금지 수혜주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치고 올라갈 때 32,000원 치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26,000원 왔을 때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여기가 주목을 또 받고 있고 서버 쪽이나 AI 가속기 수요가 늘어나고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래서 HBM3 엔비디아 인텔 쪽에 이제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니까 AI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회로기판 제조업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올라갈 때 주목을 해서 보자. 하지만 AI 관련주에서 우리가 추가해서 본다면은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글에게 내주는 검색 점유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또 되찾고 있고 커머스 부분에서 또 네이버가 더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AI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AI 솔루션 제공하는 전략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우드 점유율도 늘어나고 트래픽이 그동안 과부하였는데 성능이 그동안 굉장히 저하됐었거든요. 클로바 X 쪽에 하이퍼클로바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미쳤지만 실질적으로 AI를 할 수 있는 데가 네이버입니다. 아시겠죠? 네이버예요. 그래서 AI를 네이버 플랫폼 적용하고 AI 시장에서 네이버 경쟁력을 유지해 간다. 공매도 금지 수혜주죠. 여기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대형주 안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이나 AI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거 한컴이에요. 한글과 컴퓨터. 여기 탈바꿈합니다. 독보적 AI 기업 될 거예요. 목표가 2만원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2020년에 자기 주식 자사주 취득했고 또 소각도 했고 매출 엄청나게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고 눈에 보이게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신규 마케팅 비용이 또 반영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진심이에요. AI 쪽에 한글과 컴퓨터가. 그래서 AI 사업 전략과 기술력 공개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지능형 자동차 시장 공략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가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관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때 대량 거래는 장난으로 나왔던 거라면 지금 기관들이 컨트롤을 하는 기업인데 월 차트 기준으로 바닥에서 첫 번째 쳤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면은 한 17,000원, 9,000원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엠노 이런 기업들이나 호난 테크놀로지, 엑셈 이런 데는 한 번으로 폭락해요.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서 추세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우리가 높은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보시면은 솔트룩스도 그랬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서 막상 떨어질 때는 반절되고 이러거든요. 뷰노도 그래요. 뷰노 엄청 올랐어요. 뷰노가 10배 이상 오르고 나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이 위의 거래량을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가 또 매물 대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빠지게 되면 이런 종목은 빼야 돼요. 올라가면 볼 수 있지만 뭐 수술로봇 미래 컴퍼니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여기도 반절되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면은 반등한 다음에 또 주가가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I 로봇 관련주 중에 많은 분들이 실적 한번 보세요. 미래 컴퍼니는 흑자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엠노 매출 지금 시총 1조인데 영업순이익 적자 몇백억 나옵니다. 호난 테크놀로지 매출 77억이에요. 연초에 10배 올랐었죠. 이것도 우리가 뭐 수백억 적자예요. 레인보우 시총 3조 2천억인데 그나마 매출 100억 나옵니다. 여기 매출 100억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AI 쪽에 실적이 진짜 나오는 회사는 없어요. 딥노이드 많은 분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몇십억씩 맨날 적자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5천원에서 이미 3만원까지 오른 상황에서 반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을 하면 모르는데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 차후에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긴 유증을 최근에 단항을 했고 그러니까 많긴 많은데 SBB테크 여기도 수술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였죠? 정밀 감속기 기업이었어요. 감속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상장되고 나서 15,000원에서 10만원 찍고 나서 주가 계속 바닥에서 거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나오는 건 마치 특례 상장처럼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올랐나요? 여기가 삼성 계열사 업무 협약했고 삼성 때문에 올랐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AI 로봇 보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협동 로봇이나 요런 거 선두주자로 또 요게 나왔지만 최근에 제일 강한 게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여기 적자 5년째 나오고 시총 6조입니다. 아예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성장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래서 많은 분들 투자 못하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나마 보면은 자본이 있어요. 그쵸? 자본이 많이 있고 대기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매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적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격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라든지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기업들 또 뭐 자율주행 또 아니면은 뭐 반도체 이쪽에서 우리가 진짜로 갈 수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러니까 AI 로봇이든 우리가 뭐 최근에 올라가는 뭐 금양 이런 기업들 뭐 시총 7조에 뭐 수백억 적자 맞아요. 맞습니다. 실적 나오는 기업 없어요. 근데 망해버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2차전지 관련주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2차전지 관련주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데 2차전지 진짜로 급등했던 종목들 어떻게 된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차전지 구독, 좋아요, 엄지좀 부탁드리겠고 댓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오늘도 최소 1시간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목이 좀 건조해서 2차전지가 최근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2차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기준으로 보는 게 2차전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보조금 더 달라. GM 요거 2차전지주 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삼성 S대,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최근에 2차전지가 본격적으로 달리고 있는 기업이 현재는 에코프로 머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쉬어야 나머지 2차전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 배터리 합작법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래서 보조금 85% 배당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든다고
이 부분 때문에 2차 전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에코프로 관련돼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에코프로 4형제가 희비가 교차되고 있어요. 막내는 질주하고.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주가가 보통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고 또 기관 외국인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규 고객사 확보를 목적으로 중장기 전구체 판매를 위한 사업 협의를 파트너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오르면 에코프로 관련주 제대로 못 오릅니다. 에코프로 머티 보세요. 상장되고 4만 원에 지금 보시면은 실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게 기관이 아니죠. 하루 거래 대금이 거의 1등이었어요. 4천만 주만 나왔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개인 매수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시총이 아무리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가 9조 3천억까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5일선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번 더 오르는 거를 우리가 들어가자고 우리가 리스크를 감내하기보다는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초보분들도 여기 또 그냥 많이 올라가면 질르기 때문에 우리 뭐 급등하면 질르든가 많이 빠지면 질르잖아요. 5일선 이탈하면 보지 마시고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목표가 낮추는데 요거는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여기 4분기도 3분기에서 저조한 실적이 예상돼. 그러니까 반도체는 내년에 무조건 실적 좋아지는 게 확실시되고 감산했고 막 이런 얘기 AI 이런 호재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자꾸 목표가를 낮춰요. 그쵸? 그러니까 올해 최고 많이 올랐던 게 에코프로 관련주거든요. 영업이익이 4분기 영업이익 283억.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자꾸 줄어드는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재고 조정 때문에. 그래서 내년 수요에 대해서는 내년 공작에 대해서 36,000톤 규모의 양산이 예정돼 있지만 수요 둔화를 전기차 시장 전망이 내년에 자꾸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객사 중에 삼성 S에 대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ACR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보여진대요. SK온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이 높다.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2% 감소할 거. 내년에 크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2차 전지가.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2차 전지를 하나씩 볼 필요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 좀 전에 설명드렸고 에코프로 BM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보다 덜 올랐고 최근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에 오를 때 한번 지난번에 상치고 그 가격을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큰 추세 없이 5일선을 아주 크게 대량 거래로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요고점을 한번 공매도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한번 보시면은 시장 조성자는 있다 할지라도 공매도 비중이 예전에 막 하루 30% 가까이 되다 이제 0.24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요게 만약에 요 고점을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보시고 에코프로는 현재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때 못 따라 올라가고 횡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주회사가 더 올랐잖아요. 에코프로가 더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의 상승폭이 에코프로 BM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본다면 에코프로 BM이 유리할 것 같다고 판단이 들고요. 예전에 이제 올해 그 SKC 요런 기업들 최근에 바닥을 좀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형주. 근데 여기서부터 또 매물대예요. 쉽지 않습니다. 강하게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에는 거래량이 좀 더 나오는지 체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이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세요. 2차 전지안에서 사업 뭐 한다 그러고 뭐 지금 막상 별로 안 나오면 계속 떨어지고 한번 보시면은 강원에너지 급등한 다음에 10배 오르고 제자로 내려와서 거래량 없죠. 이런 기업들은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LNF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요? 제가 이 LNF를 여기서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이제 하반기 실적 때문에 LNF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최근에 조금 쌍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준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LNF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 EV 첨단 소재는 엄청 떨어져 있어요. 10배 오르고 나서. 그쵸? EN 플러스 10배 오르거나 그냥 다 내려옵니다. 지오린 에너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순식간에 4-5배 오르고 다 내려와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진짜 실적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레몬 다 내려왔고 많이 떨어지면 반등하는데 몇 배 오르고 다 내려왔습니다. 이런 건 진짜 수혜주가 아니에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조금 워낙에 조정을 많이 받아서
거래량이 좀 적은 게 단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정말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바닥권에는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에너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저는 LG 화학을 그래도 저는 낫다고 보고 LG 화학 보시고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많이 빠졌지만 정말로 이게 그래서 유상증자 할 때 저는 시설 투자가 호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부채 상황이 더 좋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바닥권에 위치해 있죠. 그쵸? 포스코홀딩스예요. 여기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철강주로도 우리가 분류가 되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횡보 들어가다가 이 윗단 52만 원을 강하게 뚫으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왜 많은 분들이 포스코홀딩스에서 관심을 갖나요? 포스코홀딩스를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포스코 DX의 가치 요것도 매우 높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결국 수직 계열화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뭐 전구체, 차세대 2차 전지용 소재 밸류체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30년까지 2차 전지 50조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장기 투자로 유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되 여기는 결국은 철강 밸류도 못 받고 있자 그랬죠. 포스코 DX 여기가 사실은 저는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기가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고점에서 좀 횡보가 들어가야 돼요. 10월선에도 좀 올라와야 됩니다. 버티고 있거든요. 워낙에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은 우리가 양재 생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 관리 생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시스템화해서 관리하고 자동 창고나 이제 수주 금액도 매우 좋죠. 그래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론 로봇 분야에 대해서 뭐 공장 자동화 뭐 이런 부분 창고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자동화 설비 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이전 상장도 하고 주가가 버텨주고 여기서 크게 이탈이 없다면 다시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만약에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여기서 거래량 돌파해서 막 52만 원 대량 거래로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은 저는 지금 만약에 빠져도 여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빠지면 개인 투자자가 매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내년 5월 3년 보고 가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 나오면 오히려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보다 단가가 유리해요. 그래서 정익식 펀드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매수하는 걸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가.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가는 첨보 같은 기업이 못 가는 이유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갈 때에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참 안타까운데 여기가 주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실질적으로 뭐 한다 그래서 오른 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는 무조건 보셔야 될 게 제가 명신산업 그래서 보시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조정 나왔지만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가고 있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지난달에 공매도 금지하자마자 22% 올랐죠.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는 우리가 여기 그리고 솔루엠 여기죠.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가 조정 나올 때 여기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타면서 올라간 기업들이 거래량 없이 조정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내려오면 기회예요. 어차피 26,000원, 7,000원에서는 지지가 되고 여기를 모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랑 명신산업은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전고점도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번 달에 오히려 누릴 때, 요럴 때 보세요. 그러니까 18,000원 초반? 요럴 때 보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명신산업.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있는 MS 오토텍이 지금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붙어서 이거는 꼭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한 5,300원만 딱 돌파되면 그때 신고가로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명신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S 오토텍 최고저평가 전기차 관련주 중에 명신산업, MS 오토텍, 솔루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여기까지 에코프로 BM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우리가 최근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내년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한다 그러고 못한 기업들을 보지 말고
주가 10배 오르면 제자료 내려옵니다. AI 로봇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배 오르면 뭐 하나요? 혹시나 매출이 안 나와서 거래 정지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안에 매출 나오는 기업 거의 없어요. 로봇 관련 중에 매출 나오는 건 에브리봇 같은 게 매출이 나오고 로보스타, LG전자 갖고 있는 이런 게 매출이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못 가죠. 두산 로보틱스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땡기고 싶으면 땡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근데 고점에 물리면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2차 전지를 여기까지 보시고 만약에 자원 관련주로 보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기차, 또 BYD 관련주, GS 글로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차트 너무 좋죠? 121선에 와 있고 올라가면 전고점 갈 수 있겠죠. 요런 거나 자원 관련주, 온실가스 관련주 안에서 JC케미칼 요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대량 거래 나오고 기관들 매수 들어오니까 여기는 9,000원 뚫어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JC케미칼 자원 관련주이면서 자원 관련주 2차 전지 안에서도 꼭 얘기가 나오니까 STX가 하도 많이 다 올란 다음에 떨어져서 그렇지 최근에는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저는 안 노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STX를. 왜냐면 5만원짜리가 만원 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항상 광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가가 한번 오르면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노트에 적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요거 체크 들어가야 됩니다. 12월 상장 주식 의무 보유가 2억 주가 의무 보유 해제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이게 마녀공장, 퓨로셀, 태성 이런 기업들 우리가 의무 보호가 해제되는데 막상 해제되고 나서 보면 또 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5에서 이탈하게 되면 지금 볼 단계는 아니다. 엄청 또 올려놨어요. 팔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많은 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 게임주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좋은 거 다 나갑니다. W게임즈가 연말 성수기예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업들 아마 불사조 유튜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합니다. 어차피 단타 아니잖아요. 연말 성수기 돌입해서 실적 개선 전망하면서 카지노 관련주 안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있고 공매도가 또 안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나오거든요. 여기 게임주 안에서. 퍼가 4예요. 시총 8,300억입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조정 나올 때 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월봉상으로 얼마나 조정받고 이제 올라가나. 엄청 몇 년 조정받고 이제 월봉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W게임즈를 시총 큰 거에서는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주로 보고 중소형주 안에서는 M게임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같이 투자하고 싶어서 상도 가고 이러니까 이런 애들이 창사일에 최대 실적 나왔거든요. 너무 좋은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올라갈 때 상으로 갑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런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낙폭 거래량 없이 빠진 것들 중에 실적 좋은데 안 가는 애들은 우리가 무조건 부채도 없는 기업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되 NC소프트 최근에 강조하잖아요. 엄청 잘 가죠. NC소프트가 제가 35만원 이때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낙폭과대 공매도 환매수 수혜주예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요? NC소프트 그러면 최소한 올라갈 때 월봉 20월선만 가더라도 35만원, 40만원이니까 NC소프트를 차라리 보시고 심지어 카카오게임즈도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카카오가 제가 강조 드렸었잖아요. 이거 안 망한다고. 카카오뱅크 집은 못 판다고. 카카오뱅크 최근에 추세 너무 좋습니다. 이게 공매도 금지 수혜주인데 카카오도 많은 분들이 이익이 5만원 가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가 5만원 간다고 얘기했을 때가 37,000원 최저점에서 얘기했죠. 왜 그러겠어요? 오랜만에 기증해서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하고 있고 망한다고 했고 구속되고 했을 때가 저점이었죠. 그래서 지금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기업들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회복되는 거는 불과 한두 달 만에 30에서 50%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회사 상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소통도 하고 있고 너무 독점 아니었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카카오는 여기서 바로 못 올라가면 저는 한 45,000원 선 정도에서 만약에 지지가 되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게임주 안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오르고 뭐 넷마블 자 보세요.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바닥에서 올라가나. 조정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가 너무 많이 한 번에 올랐을 때 50% 올랐을 때 보는 건 좀 그렇지만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은 관종에만 넣어도 CJ EN은 너무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잖아요. 너무 바닥에서. 여기 이제 티빙 구독료도 올린다고 하니까 더 갈 것 같아요. 한 8만 원 얘기했는데 벌써 와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49,000원에서 지금 거의 한 8만 원 찍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못 갈 경우에 한번 눌렸을 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CJ 기회를 봐야 되죠. 그래서 CJ도 좋은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만약에 한 방을 노린다고 했을 때는 리오프닝 주식안에서 CJ만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CJ, CGV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항공이 좀 올라가고 있죠. 제가 강원 랜드 이런 것 하나도 안 갔어요. 호텔 신라 이런 애들 하나도 못 갔어요.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못 갔습니다. 이거 부채가 많은 기업 보지 말고 CJ, CGV는 우리가 올리브 네트워크스 호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만약에 호재가 나오면 아시아나 IDT처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방에. 순식간에 더블 쳐버리죠. 롯데관광개발도 이런 식으로 주가 급등할 때 호재 나와서 중국 관광객 재개될다 그랬더니 이때 급등했던 건 뭐 있어요? 이치한불도 있었고 다 내려왔습니다. 인그루드랩 이거는 중소형주로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때 많이 올랐던 애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CJ, CGV는 연말 지금 대작 나오고 있죠. 지금 영화관 흥행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500만, 1000만 또 한번 기대하고 있는데 실적이 인도, 중국, 베트남 이쪽이 좋아지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주식인데 유상자 상장되고 사모펀드 물량, 유증받은 물량 지금 우리가 엑시트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 소화하고 있잖아요. 부채 상환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든지 우리가 또 그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행이 되면 부채가 거의 아예 없게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미 3분기 때 큰 돈 벌었어요.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1등 영화관 기업이 지금 5,500원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받았기 때문에 5,500원짜리는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으면 한 주였으면 1.4주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 희석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8,000원 이상은 돌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호재 나오면 한 방에 급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J, CGV는 지금 가격에 꼭 보시고 기다림이 있다면 순식간에 큰 반등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리오프닝 주식안에서 사실은 안 올라갑니다. 대다수가. 근데 뭐 부채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기가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호텔신라 이런 때 좀 보다 더 강하고 리오프닝 주식안에 그냥 본다면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있죠. 근데 LG생활건강도 이제는 여기서 팔 때 아닌 것 같아요. 쇼커버 들어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이 공매도 갖고 한 번에 크게 밀었고 지금 바닥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이 밑에 있는 기업이에요. 강원랜드하고 선진뷰티 올랐다 다 떨어지고 토니모리 올랐다 다 떨어지고 상침 다 내려옵니다. 아난티 여기도 다 내려왔어요. 급등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롯데쇼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롯데쇼핑 요거 보시면 돼요. 정배열에서. 그리고 상관은 없지만 SL 같은 기업, SL이 아니라 S1 요게 보안 관련주인데 지금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요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거든요. 우리 보안 관련주 S1 안 하는 사람 없거든요. 요게 시작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정배열 보시는 분들은 S1 같은 좋은 기업, 공매도 금지 수혜주, 롯데쇼핑 요런 거 보시고 CJ, CGV 그리고 한국콜마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화장품 몸담죠. 한국콜마 모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방 노린다. LG생활건강, CJ, CGV CJ, CGV는 한 방을 노린다. 그리고 8,000원 가도 비싼 거 아니에요. 이제는 3년 동안 문 닫았습니다.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인데 부채니 뭐니 너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을 돌렸고 우리가 부채가 줄어들면은 마진이 남는 거예요. 지금 고물가 시대, 또 고금리 시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통주보다는 쓸 수 있는 걸 보는 게 맞다. 뭐 롯데쇼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되셨죠?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리오프닝 주식은. 자, 그리고 우리 바이오 주식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바이오 주식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딱 압축해서 본다면 알테오젠만 맨날 말씀드리죠. 여기 5일선 이탈 크게 안 되고 크게 안 빠지면 지금 벌써 말씀드리고 맨날 올라갑니다. 바이오 주식 안에서 뭔가 크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기술 수출도 하고 있고, 휴젤 좋게 봐요. 휴젤 챗 없습니다. 좋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휴젤, 바이오는 휴젤, 알테오젠, 한미약품 요거, 그리고 바디텍 매드 요건 근데 매물대라서 요게 치고 올라가는지 체크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것도 관심 용어 넣어주시고, 중소형 제약 바이오는 다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 안 간 애들은 다 좋게 봅니다. 장난친 애들은 내려옵니다. 호재 뜨면 내려와요. 에이프로젠도 급등하면 이렇게 점상 먹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간 애들 내려온다는 거예요. 대한유팜 창사일의 최대 실적 나오죠. 요것도 대량 거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냅두면은 이 고점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 월차트 기준으로 월봉 20월선이거든요. 기다림이 있을 수 있다면 이런 기업들 좋다고 봐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HLB는 지금 현재 그 NDA가 되고 있어서 외국인 지분이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NDA가 만약 통과가 되면 HLB가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NDA 결과에 모든 게 달려있다. 지금 기다리고 있죠. 내년 5월까지. 그래서 HLB 외국인들이 공매도 쇼커브링이 좀 많이 들어온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주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게 있고, 현대차? 여기가 현대 위아도 전 좋게 보거든요. 근데 현대차를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현대차가 온갖 로봇주는 다 오르는데 현대차는 왜 못 오르는, 이런 기사가 참 재밌어요. 로봇주 실적 나오나요? 로봇주 매출 안 나와요. AI 매출 하나도 못 나옵니다. 근데 현대차 로봇 하는데 주가 못 오른대. 매출 비중이 적대요. 로봇주인데 로봇 매출이 아예 없는데 시총이 10조예요. 6조씩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근데 현대차는 로봇 AI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 시장 둔화된다는데 인도네시아 전기차 거의 지금 제대로 장악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오히려 보조금 끊었는데 실적 굉장히 잘 나온 데가 현대차예요. 완성차 쪽에. 그래서 현대차는 로봇까지 이제 진행하는구나. 대형주 안에서 현대차는 제가 유튜브 하는 그날까지 한다 말씀드렸어요.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30만원 전고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 돌파해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부품주 중에 대형주 현대위아. 현대위아가 전기차 부품차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사가 지금 오늘 나왔는데, 목표 주가도 올리고 최근에 강조 많이 하고 있죠. 불사조는 한 번 강조한 거 계속 강조합니다. 생산 로봇 전기차 공장에 납품 증가를 하고 있고 확인할 수가 있죠. 현대차 그룹의 생산 공정에 전기차 라인이 설치되는 속도에 맞춰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위아를 좋게 봐요. 기존의 열처리 부품군 사업도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생산 증가나 플랫폼 출시에 맞춰서 성장 동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위아가 생산하는 로봇팔과 같은 생산 로봇하고 물류 쪽을 우리가 공급을 했고, 현대차 그룹 조지아 전기차 공장도 생산 로봇 우리가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열관리 부품도 이게 핵심인데, 냉각수 허브 모듈을 시작으로 해서 열관리 부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3년 다수의 전기차 모델에 우리가 한국과 북미 생산분에 대한 수주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확대될 거다. 지금보다 앞으로 나아질 거다. 이 부분을 본다면 현대위아를 대형주 안에서 보자. 말씀드릴게요. 월차트 기준은 완전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요런 식의 월봉 20월선에 와 있는 게 아까 명신산업이나 MS 오토텍이에요. 월봉 20월선에 실적 좋고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MS 오토텍 자동차 부품주에 들어가는데 현대위아를 우리가 조정식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뚫는다고 보거든요. 정고점. 요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자율주행의 현대모비스 대형주가 있잖아요. 자율주행.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28만원 정도 저는 보는데, 월봉 20월선에서 지난달 공매도 금지되고 장대봉 치고 아직 안 올랐죠. 현대모비스 28만원, 현대위아 대형주. 현대오토에버보다 나을 것 같아요. SL보다 나을 것 같아요. 만도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명히 달라요. HL 만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시고, 자동차주 안에서는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를 늘상 강조합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MS 오토텍, 여기 명신산업,
이렇게 보시고 GS 글로벌 여기 이제 여기도 전장차죠. 그 BYD 관련주 그리고 LVMC 홀딩스잖아요. LVMC 홀딩스는 저는 사실은 시총 1조를 일단 본다면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고 시총 1조는 제가 항상 영상에 말씀드리죠. 여기 17,000원 갔을 때 1조 7천억이었다고. 그때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에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정말 많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그 오세영 대표가 여기 그 채널A 특집으로 나온 거 영상 올려드렸고 월요일날 그리고 자세한 기업 내용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출시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물류 쪽 장악하고 방산 쪽도 준비하고 또 이제 마트 사업 지금 편의점 내년까지 400개 늘어나고 2,000개 목표거든요. 그 매출 자회사 다 편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물류 사업 그러니까 결국 중국하고 철도 연결된 게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중국 자본이 투자가 되고 있죠, 라오스 쪽에.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죄다 라오스 진출할 때 LVMC를 거쳐가야 되니까 은행 인도차이나뱅크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LVMC는 저는 일단은 2배까지는 좀 빠르게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달 또 최대 기대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달에 움직임 좋았죠?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22% 올랐다 15% 올랐고 거래량 증가됐죠. 그럼 이번 달 오르면서 월봉 120월선을 목표로 간다면 여기서 2배 상승 여력이 1차적으로 있는데 연차트를 보세요. 사상 최대 거래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연봉 거래량이 거래 터지면서 올해 35% 올라 있는데 12월 달에 지금 콕콕채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톡이 출시가 됐는데 카카오가 하는 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리운전, 은행, 증권, 택시, 게임, 엔터 다 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LV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채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작년 3분기보다 매출은 늘었어요. 10%나. 순이익은 우리가 환율하고 지금 뭐 콕콕채시든 광고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영업이익은 또 흑자예요. 보나 마나 나오게 되면 HTS상으로는 보시면은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지금 여기에 투자했던 부분들 때문에 순이익이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적자폭 50%로 줄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또 흑자일 겁니다. 4분기하고 1분기가 최대 성수기예요. 그래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전 정고점 돌파하는 거 이번 달 다음 달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너무 성장을 많이 하고 대주주가 제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지난번에 여기서 수백억 수익 난 거 주식 전환도 안 했어요. 1200억 어치나 3년 동안 사놨는데 대주주 지금 여기 인도차이는 은행 갖고 있잖아요. 카카오처럼. 은행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분이 41.37인데 인도차이나뱅크 전환사채 주식 전환되면 52%로 지분율 올라갑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카카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카카오가 이게 10배씩 올랐을 때가 이게 뱅크 상장해주고 게임 상장 다 그거예요. 지금 라오스 동남아가 리오프닝 되고 최대 성수기잖아요. 여행도. 그래서 아마 거기도 이제 마트 생길 거예요. 편의점은 벌써 수십 개 생기고 내년에 몇백 개까지는 계약을 이미 한 걸로 나와 있는데 2,000개까지 목표인데 매출이 얼마겠어요. 이미 코라 그룹 자체가 매출이 2조입니다. 현대차 점유율이 50%의 기아 그리고 트럭은 90%인데 미얀마도 이제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고 베트남 캄보디아가 견조해요. 그래서 전고점 빠르게 돌파할 수 있으니까 꼭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기업 설명은 그 뉴스 영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동차주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MS오토텍 그리고 건설주 대우건설입니다. 저는 무조건 건설주 안에서는 하나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얼마나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안 갔어요. 근데 금리 인하하는 순간 건설주가 날아갑니다. 근데 지금 시동 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7,000원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요 공매도 쇼커버링 제일 세게 들어오는 종목이 대우건설, 삼성물산 요런 데예요. 심지어 GS건설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HDC 현대산업개발도 아주 강하게 망한 거 아니에요. 이미 2년 전 아이파크 사태는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최대 수혜자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는 대우건설이다.
그래서 대우건설을 지금 뭐 이번 달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난달에 공매도 금지되고 지금 가장 세게 오른 게 대우건설인데 원전 설계 능력이 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현재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대우건설 보셔라.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저 다 좋게 봐요. 조선주는 삼성중공업, 하이로코리아 여기 보시면 됩니다. 좋은 것만 싹 골라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고 정말 하나같이 알토란 같은 기업들 다 설명드렸고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AI, 로봇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가 현재 그래도 1시간 10분으로 끊었어요. 늘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설명을 그러면 한두 종목하고 치우면은 공부가 되는 것도 없고 일주일 시황 다 정리해드리고 또 지금 되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테마주 움직였고 공매도 금지됐고 앞으로 이슈 미국이 어떻게 되고 한 번도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이거 된다고 저 불나방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 도움이 되시겠어요. 불사조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너무 큰 도움이 됐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댓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불사조 검색 많이 해주시고 저 다른 사람 초청해서 하는 방송 아니에요.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 더 좋은 일을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엄지 부탁드리겠고 멤버십 가입이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데 불사조 멤버십 근데 이 멤버십이 정말로 제가 그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거든요. 멤버십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유튜브에 하셔야 돼요. 멤버십 가입은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부탁드릴게요. 할 줄 모르시는 분들. 왜 여기에 안 하시면은 매일 1시간씩 하는 멤버십 라이브를 못 보십니다. 입금 안 됩니다. 구글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로, 그래서 종목 진단, 종목 추천, 그리고 기업 분석 실시간으로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모티콘까지 조만간 라이브 할 때 또 한번 할 텐데 이 이모티콘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사조 멤버십 하루 4,000원 꼭 가입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불사조 검색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상 쪼개서 올리면은 저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하다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사조라고 검색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고 저도 강의하다 보니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3번은 시청을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한 번 듣고 안 와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2번, 3번 시청 부탁드리면서 댓글 여러 개 달아주셔도 좋아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연말연시 감기 조심하시고 크리스마스 랠리, 대박 랠리를 기원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